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동안 힘있게 달렸으니까 조정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기도 하죠. 2보 전진해서 1보 후퇴한다. 옛날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보다 더 큰 폭으로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조정이라고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포인트 조정을 받아서 2020선대에서 좀 내려앉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00선은 국건이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마의 550선대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고든 하던데 투자자분들은 자 550선대에 좀 부딪히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을 오늘 노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포인트가 빠지면서 5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큰 악재가 있어서 주저앉았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센투샤 플러스 전화와 문자 두 군데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그리고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한 종목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앞서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오늘 이종엽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양증권에 계시는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삼성테크윈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테크윈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지난 4분기에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점차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적 부분의 주된 요인이었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반영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일단락된 이후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BEP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았으나 비용 통제를 통한 이쪽 부분에서 76억 원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중동이라는 단어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삼성테크윈에 잘 적용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테크윈은 CCTV, 반도체 장비, 에너지 장비 등으로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권을 정리하는 리셔플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비 부담은 큰 반면 관련 매출 발생은 미미해 실적 부진이 계속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규 장비의 매출 가세와 네트워크 카메라 비용에 있어서는 당장 2012년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적 개선세가 강하지 않아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 있지만 이미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였고 수급 여건도 매도 세력이 거의 없는 바닥이고 밸류에이션 역시 역사적 바닥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 주가는 79,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쟁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패드 3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2월 이후 아이패드 3 분량과 삼성 LCD 분사 등을 둘러싼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가는 장부 가격인 29,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3 분량은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쟁사들의 캐파가 아이패드 수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아이패드 2도 분량 이슈가 있었으나 곧 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아이패드 3 분량 역시 단발성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 디스플레이 분사가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LCD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분사한 이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합병이 예상되나 이는 삼성그룹 내 조직 개편으로 볼 수 있으며 LCD 수요 공급을 본질적으로 바꿀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분사 이후 수개월간의 조직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34,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키움증권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리테일 부분의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는 점입니다.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546억 원, 4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9%, 41.9%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23%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8.3%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브로커리지 약정 MS가 16.6%로 확대됨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익이 536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브로커리지 부분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키움증권의 12월말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은 17.6%로 약정 기준 시장 점유율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초 수수료 경쟁이 재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신규 계좌 개설수가 여전히 10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에서의 위협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29.5%에 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에 따라 증권조정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79,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삼성테크인, LG디스플레이, 키움증권 이렇게 여러 종목에 대한 또 업종은 IT 2개 그리고 증권 업종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증권가에서 관심 두고 보는 종목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현증권의 이종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지금도 여러분의 질문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들 문자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그리고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또 전화 참... 전주예요. 전주. 예. 아 마세고장 전주. 아 가보고 싶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그 하이트 맥주 때 구입을 했거든요. 하이트 진로. 예. 하이트 맥주 때. 아 하이트 맥주 때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요. 음. 그때 맥주 때 11만 9천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네. 그걸 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그걸 합병을 한다고 그러대요. 네. 진료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산 뒤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매도도 못 오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 지금이라도 그걸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가격과 비중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 하이트 맥주 때 네. 11만 9천 원을 주고 구입했어요. 11만 9천 원이요? 예. 네. 11만 그래가지고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좀 더 올릴란가 하고 갖고 있었더니 뭐 좀 있으니까 뭐 하이트 진료하고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합병해가지고 그 맥주 한 주에 진료를 뭐 3주씩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리들 안 해요. 자, 그럼 평균 가격을 한 11만 원 정도로 잡아볼까요? 예. 예, 11만 원. 비중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요? 15%를 그때 구입했는데 이제 네. 그거 뭐 3주씩 그게 받았으니까 더 최소가 많이 줬죠. 그만 11만 원에 한 20% 정도 이렇게 한번 비중을 예. 잡아보면 되겠군요. 예. 예. 자, 뭐 하이트 진로 그동안 이제 맥주 업계에서 시장 1위를 달리다가 요즘 들어서 오비한테 좀 따라잡혔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리고 롯데주류비지에서 뭐 아사히 등 맥주라든가 이제 그런 걸 내고 있는데 그쪽에서 롯데가 워낙 이제 뭐 자금도 많고 유통망이 많다 보니까 자, 그쪽의 돌풍이 워낙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들도 쏠쏠찮게 들려오는 걸 보면은 경영 환경이 아주 그냥 말랑말랑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이트 진로 과연 이 사업하는 이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기업의 종목이라든가 주가에 대한 전망을 저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종합적으로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만 원에 20%십니다. 예. 근데 이제 11만에서 이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예전에 합병하기 전에 가격이니까 뭐 3대1 합병했으니까 한 4만 원 정도 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출발이 하이트 진로가 출발이 거의 출발 자체가 재상장한 가격 자체가 4만 5천 원이거든요. 예. 근데 4만 5천 원을 봤을 때 지금 2만 5천 원이니까 그래도 또 반토막 났죠. 재상장 되고 나서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또 팔 시점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진로도 보면은 이제 그 죄악세라고 하나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영화관 이런 데서 이제 주류 광고 같은 거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매출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악재의 요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하락이 계속 그런 이런저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하락이 됐는데 실제 뭐 회사 내용 자체는 일단은 독과점에 관계된 그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업종 자체는 음식료가 지금 이제 크게 우리가 지수가 가는 업종에서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 가고 그럴 때는 음식료,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이 종목이 가는데 지금은 지수가 상승 강세장이거든요. 강세장에서는 뭐 IT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이 가는데 지금 음식료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업종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근데 현재는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6,000원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슨 뭐 주류 광고를 뭐 방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요인이고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제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하실 가격인데 좀 더 물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도 업종은 아니다 하더라도 원체 지금은 많이 빠진 가격이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포심이 생겨서 개인이 매도하려고 하잖아요. 매도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사야 되는 시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재상장된 가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옛날 뭐 11만 원 이 가격은 상관이 없는 가격이죠. 재상장했으니까 합병해가지고 지금은 26,000원에서 갈 수 있는 가격이 3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 타셔서 오히려 33,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은 조금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뭐 내수 업종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는 게 이런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좀 탄탄한 면이 있으니까요.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엔진을 보겠습니다. 14,800원에 100%를 사셨는데 자, 얼마 전에 뭐 15,000원대까지 아주 기세 좋게 오르다가 뭐 4분기 때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이후로 좀 급락을 요 며칠 동안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 지적도 있는데 자, 과연 이거 손절을 해야 될런지 여쭤보셨습니다. 두산 엔진 14,800원 100%입니다. 네, 두산 엔진의 경우는 두산 엔진은 사실 굉장히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한 2만 원 이상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다가 굉장히 낙폭이 좀 커져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별 부담은 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의 하락은 뭐 앵커님이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차익 매물을 맞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올해 이제 엔진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이냐 대신에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부분 그동안의 업황이라든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충분히 좀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투자자분이 지금 100%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분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텐데 오히려 좀 하락이 좀 둔화되는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추세가 빨리 회복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약간 좀 물량을 조절하셔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뭐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는 그런 현재 상태다.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에서. 자, 다음은 아남전자입니다. 950원에 40%를 갖고 계시는데 손절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아남전자는 뭐 이제 10월 달에 가장 최대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천만 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 오디오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점이 사실은 매수 타이밍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사신 분, 요거 이제 전고점을 싹 넘기면서 탄력 있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지금 시세가 많이 나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많은 업종이거든요, 지금. 지금 알다시피 1315원에서 꼬리를 위에서 달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물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솟았어요. 그래서 세력이 일단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개미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관점이다. 이게 손절보다도 그냥 거의 매도가 맞고 요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 하루 정도 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두 번째 떨어지면은 한 930원 전후, 950원 전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런 거는 이제 개미가 뒤늦게 동참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떨어지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주는데요. 반등을 줄 때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반등 줄 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 800원 이상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만일에 이게 다시 재상승하더라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1320원에서 거의 한 60%나 거의 최소한 50% 정도는 내려와야 거기서 기간 조정하면서 2차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 빨리 매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손절 말씀드리면은 900원입니다. 손절 가격이 900원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내일은 시점을 좀 놓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놓치시면은 그 다음날 반등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게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두산 인프라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예, 가격과 네. 비중은요? 29,000원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20% 되는데요. 네, 그 좋다고 자꾸 나와도 세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가려면 힘들 것 같고, 얼마의 선절매를 해가지고 다시 밑에서 사야 되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얼마에 선절을 하고 얼마에 또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는가, 또 그러면 딴 걸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가,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좀 기다리기가 조금 이게 좀 지치시고 그러니까 일단 좀 팔고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더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다시 되사든가 아니면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바람이시군요. 근데 또 팔고 나면 또 딴 거 사고 나면 그게 올라가고 그럴까 싶어갖고 무서워서 못 팔고 여태까지 뒀는데요. 예, 이 좋다고 나와도 세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좋다고 나오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대로 둬야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두산 인프라코. 이게 걱정할 만한 게 있을 만한 종목일까? 그런 생각에 의문이 살짝 드는데, 자, 오늘 이열 팀장님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잘 아시니까 이 종목을 과연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팔아야 되는지, 판단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되사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 그동안의 주가가 역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지수의 하락도 작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 굴삭기 시장의 그 점유율이 좀 하락이 됐어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면 굴삭기가 대표적인 그런 매출 그 품목인데 중국 시장 긴축 완화 때문에 요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국 내 그 점유율이 한 13%에서 한 9%대로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그동안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철하게 본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순이익이 좀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 2011년이죠. 3천억 정도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현재는 이제 보유 관점이 물론 유효하고요. 왜 그러냐면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상당히 높으십니다. 29,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29,000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예상을 해본다면 한 24,000~25,000원 수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약간의 눌림목 조정, 그 2월 중에도 보면 2만 원선까지 약간 눌림목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단가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을 좀 보셔라. 24,000~25,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안착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을 풀어보겠습니다. KT입니다. 45,300원에 10%입니다. KT는 사실 지금 이제 업종으로서는 크게 아까 음식료하고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료나 통신은 지수 상승기에는 잘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비주류 종목이라 하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셨네요. 45,300원이면은 계속 내리막인데요. 사실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6개월 이상, 1년 거의 됐네요. 1년 전에 가격이 한 49,0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내리막인데 이런 종목은 안 갑니다. 지금. 그래서 교체 매매가 상체기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32,000이라면은 그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저가권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가는 종목도 이게 이제 최저가가 한 2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고 외국계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싸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한 35,000원은 좀 넘지 어렵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는데 많이 가면은 37,500원입니다. 이게 많이 가면은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35,000원 정도에서 손실이 좀 발생하셨지만은 요거는 반등할 때 정리하셔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상승기에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원체 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반등 시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기업이란 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합니다만 성장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통신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란 게 이미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 안 쓰는 사람도 없고 서로 간에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양상의 사업 구조로 돼 있는 기업이라서 성장성 면에서 좀 열악하다는 것, 그것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한 신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음은 PSK입니다. 6,150원에 15%입니다. 네, 최근에 뭐 IT 부품주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PSK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 50%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6,000원 선까지 거의 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께서는 지금 6,150원에 사셨는데 약간 고점 부근에서 사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수혜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IT주가 주도주군이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전체적으로 추세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PSK 자체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탄력은 약간 좀 둔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오히려 수급이라든가 추세 흐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5,500원 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반등을 한다면 역시 7,000원 선에 안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종목이? 금호석유를 17만 3,500원이요. 17만 3,500원의 금호석유, 비중은요? 예, 50%요. 50%.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질문하시고 싶은 아니, 것?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해야 할란가, 목표가하고 손절가, 네, 추가 매수, 이걸 결정 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팔 생각은 별로 없으시고 좀 보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쪽으로 좀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타기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예. 자, 그럼 금호석유에 대해서 우리 저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과연 물타기를 해도 될런지에 대한 먼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예, 신중하게 감사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물량이 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물타기를 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런지 답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KT하고 다르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타기를 해도 그렇게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이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사실 가격대는 좋은 가격대가 아니네요.
가격이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은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거의 한 15%나 이렇게 그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술적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그 18만 5천 원이 맞는 자리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는 자리 거의 비슷하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금호석유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금호석유는 4,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650억 정도면은 작년에 그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7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1, 4분기 들어와서는 이제 석유화학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앞으로는 좀 손익관계가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군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했는데 중국이 이제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는 거는 긴축을 완화한다는 신호거든요. 긴축을 완화한다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실이 나 있지만은 조금 더 물을 타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물을 타서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17만 5천 원 전후가 일단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셔야 돼 일단. 근데 이거를 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가져가실 거냐, 단기적으로 보실 거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 이내에 부딪히는 벽은 매수하신 가격에 거의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기껏 그 마음고생하시고 또 자기 본전에 거의 파시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타시는 게 좋아요. 아예. 제가 봤을 때 물을 타는 가격은 중량 가격대가 15만 7천 원인데 그러니까 15만 7천 원 전후 거의 지금 와닿아 있죠. 거의 지금 16만 3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거의 와닿는 가격에서 일단은 거기 내려온 가격에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거나 거기서 반등이 약간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조금 추가 조정이 더 있다. 그래서 2천을 깨더라도 저는 1900 한 뭐 20까지는 내려가진 않고 1950은 지지한다고 보거든요. 뭐 많이 내려가 봐야 그렇고 뭐 1970, 80이니까 크게 내려갈 일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지수가 내려간다면 금호석유도 지수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을 때는 13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일단 열어놔야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폭이 크게 있지 않을 거다. 아마 숨고르기 수준이지 그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금호석유도 이 자체를 봤을 때는 한 15만 7천 원 정도면은 좀 물을 타셔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가져가면은 조금 더 수익이 내거나 아니면은 본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6개월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은 조만간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거는 저번에 1차에서 또 인하했거든요. 곧 금리 인하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유럽이 경제가 지금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호남 석유라든지 정유 소재 산업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소재의 수혜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좀 일시적으로 빠져 있지만은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 좀 좋지는 않은데 물을 타셔서 가져가시면은 크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은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길게 들고 가기에는 좋은 주식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번에 금호 산업 유상증자라든가 이런저런 그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갖고 있던 보유 지분을 금호석의 오너가 뭐 처분을 하고 생기는 현금으로 오너십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웅진에너지인데요. 이거를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를 내일 해봐도 되느냐, 좀 이 단기적인 투자자인지 또는 이 성향 자체가 중기적으로 매수를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답을 드리자면 단기로는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9,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오늘 특히 좀 많이 빠졌죠. OCI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빠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이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이런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 대폭으로 줄인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반영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웅진그룹에서 웅진코일을 매각을 하고
태양광 쪽에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낙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아침에 뭐 개파락이 된다거나 단기 투자자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기 투자자라면 지금 하락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하락이 둔화가 될지 좀 더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늘 상당히 좀 세게 빠졌기 때문에 다소 중장기적으로는 좀 하락 둔화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단기 시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중장기라면 약간은 하락 둔화 흐름을 좀 살피고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효성 ONB입니다. 7,380원에 25%입니다. 효성 ONB는 뭐 걱정할 게 없는 주식이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크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효성 ONB는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좀 작죠. 근데 거래량이 작은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팔 때는 좀 어렵지만은 만약에 상승 탄력이 있을 때는 상당히 탄력이 간다는 또 반대의 역작용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고개를 약간 살포시 내밀었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 반전이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예전에 뭐 러시아가 곡물 수출 중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도 뭐 그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는데 6개월 전에 그래서 7월 달에 급반등을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이제 그 6개월 만에 다시 곡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여건이 좋게 효성 ONB한테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수혜라는 것은 종자를 이제 씨앗이 금보다도 더 씨앗 종자를 개발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의 뭐 정책 수혜지가 있으면 원자력 관련주인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급등하듯이 효성 ONB나 조비나 남해화학은 뭐 회사도 현실한 데다가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쉽게 안 파시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크게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 거래가 조금 흠이지만은 갈 때는 탄력 있게 붙기 때문에 오늘같이 사실은 지수가 빠질 때도 오늘 오른 것이 증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성 LST입니다. 11,400원에 20%이신데 이거 16,500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앞서도 웅진에너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태양광주들은 그런 악재의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상승폭이 또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승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태양광의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이런 우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OCI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깊게 하락할 여지는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압박이라든가 하락 둔화의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업황이 항상 문제거든요. 태양광 업황이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오늘 뭐 빠진 것은 뉴스도 있었지만은 이제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30를 상회한 이후에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빠진 부분도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업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을 때도 16,000원 선까지는 반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황 회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다면 오히려 반등은 충분히 말씀하신 정도까지의 가격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3위각기입니다. 2,070원에 20%입니다. 3위각기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이제 탈피를 하고 많이 이제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바뀌었죠. 특히 이제 3위각기는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서 매출이 신장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990년대, 1980년대 올림픽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그 활발하게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쏟고 있죠. 중국이 특히 이제 일자녀 갖기 운동, 이제 그 인구를 팽창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녀 갖기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소황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거라면 무조건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삼위각기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올린 사달라면 바이올린 사주고, 그래서 삼위각기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매출에서 상당히 신장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우선 이제 지준율 인하했는데 조금 전에 화학 같은 것도 물론 얘기가 되지만은 지준율 인하한다는 거는 일단은 경기가 어차피 팽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부양이 된다 그럴 때 내수의 관련주로서도 삼위각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FTA가 발효돼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탄력이 좀 약한 데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 한 1,300원에서 2,400원까지 거의 한 70% 이상 올랐기, 거의 100%에 가깝죠. 그래서 올랐다는 거는 급등을 하면은 기간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하고 2차 상승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밑으로 내릴 확률보다는 위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지금 가격대가 보면 2,070원이면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보유하는 전략으로 지금 한 3개월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했죠. 그래서 위로 다시 오를 수 있는 그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수혜주로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9,000원에 30%입니다. 네, 서울반도체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미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굉장히 좀 3만 원 선 근처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왔고 최근에 하락한 것은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자체가 이제 TV용에 쓰이는 LED 쪽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실적 부분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올해 정말로 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낙폭과대에 대한 그 상승은 충분히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상승이 충분히 됐고 근데 투자자분께서 29,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물려 계신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26,000원 정도 선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하향이 되면 약간 추세는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낙폭이 단기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기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흐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약간 손절성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아요. 서울반도체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긴 한데 이미 그런 부분이 주가에 최근 상승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이 하회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반등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를 1,600원에 20% 사셨군요. 대원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됐는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여쭤봤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도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 수출이 돼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이제 스마트 TV의 그 컨텐츠를 독과점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조금 오히려 물타기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네요. 지금 현재 상태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원미디어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의 또 투자자분은 사실은 1,6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은 좀 높게 사셨네요. 그때 이제 8,300원에 이렇게 사신 분은 지금 이제 1,600원 거의 14,500원 됐으니까 3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지금 좀 높게 사셨고 지금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주식이 이제 저번에 이제 떨어질 때 그 걱정하시듯이 요건 단기적으로 지금은 떨어질 차례예요. 근데 대원미디어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은 형태로 봤을 때는 한 9,800원 정도, 9,700원 정도 그런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27,800원에 20%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수익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추세도 현재 좋고요. 수급도 현재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미 3만 원 근처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됐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별로 안 좋았는데요. 작년 적자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업황 자체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보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약간 29,000원, 3만 원 선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뭐 파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미 그 부담을 느끼는지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3만 원 선이 역시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3만 원 선에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만 원 선에 안착을 못하고 계속 부진한 흐름이라면 역시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가장 좋은 그런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일단 보유 관점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뉴팜입니다. 6,930원에 30%입니다. 대한유팜이 예전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갔죠. 그래서 뭐 조류독감 이렇게 하면 이제 대한유팜, 중앙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조류독감이라는 백신이라는 그 아이템보다는 유전 관련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리소스의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테라리소스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유전을 가지고 있고, 테라리소스가 오늘 강하게 출발했죠. 그래서 대한유팜도 오늘 뭐 6%, 7% 올랐지만은 사실은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테라리소스입니다. 오늘 봐요. 거의 9% 갔고, 최근에 들어가서 거의 한 750원이 1250원이니까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급반등하고 있죠. 지금은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한유팜이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팜도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테라리소스죠. 그래서 실제 러시아 유전이나 이런 것이 그 예전에 그 매장량이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아직 뭐 가치라든지 경제적인 거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담보는 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이슈화되고 상당히 좋은 방면으로 지금 뉴스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750원에서 이러면은 거의 한 50% 이상 올랐나요? 그 정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테라리소스에 관련된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전 관련, 대한유팜은 지금 백신 관련주라보다는 유전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6,900원에 사셔서 지금 수익 나셨는데 좀 쉽게 팔 수 있는 종목 아닙니다. 그래서 테라리소스가 움직임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테라리소스의 움직임을 우선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임이 같이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일 약간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한 7% 이렇게 오르면은 상한가 안 갔기 때문에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숨고르기 할 때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어디까지나 이렇게 목표라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조금 테라리스의 움직임이 큰 물동량이 나오면서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대한유팜도 같이 연동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현대모비스는 계속해서 상담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요, 현대모비스 실적은 좋거든요. 사실 빅3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 상승이 이미 충분히 나왔어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40만 원까지 한번 랠리를 좀 보인 상황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만큼 실적이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관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충분히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거나 어떤 가시적으로 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진한 시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기술적인 어떤 흐름의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현재 관점에서는 3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좀 빠졌기 때문에 30만 원 선까지의 반등을 시도하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흐름에서 보면 27만 원 정도에서는 저점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만 원 선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손절라인 역시 27만 원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로 단기적인 어떤 매매는 가능해 보이지만 긴 호흡에서의 흐름은 조금 충분히 그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능률 교육을 보겠습니다. 7,200원에 능률 교육을 30% 사셨습니다. 능률교육도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벌써 한 30% 이상 증가를 했죠. 그래서 회사 내용이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약간 떨어졌네요. 약간 떨어졌지만은 이제 크게 염려할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순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M&A 소규모로 M&A를 좀 하고 그랬었죠. 여기도 이제 그 능률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 주니어 랩을 M&A 했는데요. 청단 러닝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이런 이제 교육 관련주로 크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대장주의 하나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태명 형성은 바로 있지는 않아도 중기적으로도 계속 끌고 가면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용도 좋고 특히 이제 이렇게 중소 교육 관련주들은 수시로 M&A 관련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용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막 일시적으로 약간 손실이 있지만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기 보유하시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딱 한 종목만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KP케미칼 18,000원에 50%입니다. 네, KP케미칼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관련주 하면서 화학주 같이 올라갔고요. KP케미칼 보실 때는 대주주인 호남석유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호남석유의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약간 차익 매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좋기 때문에 올해 물론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저점에서는 매수 조작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종목까지 KP케미칼까지 하고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께서 또 내일 또 다른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 정수창,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으로 2월 23일 목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를 마칩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